예.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인류가 존재하면서 아마 됐을 게 성경에도 왜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이 뭐 천당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보니까 계를 하시는데, 이게 이자라는 말은 몰라도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 늦게 받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그 엄마 이게 이자의 개념이야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금융기관에서 내가 돈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하나의 consideration이라 영어로, 예? 그런 어떤 보수 이런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얻기 위해서 처음 투자된 거를 principal 원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accumulated value인데 뭐 terminal value 그러기도 하고, 종가,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원리 합계 용어들이 막 그 처음에는 일본 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용어들이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이 처음 들어오는데 A 그러면은 뭐 이제 라지로 표현하면은 이제 어마운트겠죠, 그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항상 노테이션이 타임이니까 T로 나요. 그래서 0 시점, 그 다음에 T하고 하면은 하나의 그 변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기간을 T로 이제 넣으면은 그때 시점에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AT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원금이 투자가 됐는데 T라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나타내는 종가 함수다. 그래서 어마운트 펑션이에요. 어마운트. 그러면은 by definition 내가 처음에 투자한 0 시점에서의 금액은 A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표현에서는 A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원금이 된다. 근데 이제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됐다, 10만 원이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액이 다를 때 이거하고 이거 내가 옵셔널하게 어느 옵션을 택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따져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자를 많이 주면 내가 투자하지. 어떤 사람이 이자 낮은 거에다 투자하는 건 뭐예요?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내 증명할 필요 없이 하여튼 이자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딱 비교하려고 그러면 단위로 해서 내 종가 함수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위 종가 함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표현은 없지만 accumulation function 그러는데 유닛 단위로. 그죠? 그러면 내가 금액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1이라는 유닛 단위로 그랬을 때 이제 종가 함수를 하나 define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A의 0 값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요 다른 이렇게 원리 합계 금액이 다른 거 이것들을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 종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금인 A0, A0의 값이 1인 경우다. 그래서 유닛 단위다. 그죠? 그래서 A 스몰 여기서는 지금 어마운트니까 AT로 했지만 이제 단위 유닛 어큐뮬레이션 펑션에서는 이제 스몰 문자로 해서 AT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위에서 정의한 거를 기초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T 시점에서의 원금을 T 시점에서 그 원리 합계를 0 시점의 원금으로 나누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 내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 유닛 단위화 시켜야 어떻게 돼? 누가 보든지 간에 딱 보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나타내는 뭐 이렇게 그 유효 계약 건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유닛 익스포저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리 쪽에서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닛 단위라고 하는 거는 항상 1원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망 급부금이 1원일 때, 보험 급부금이 1원일 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한 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유닛 단위로 항상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자론에서는 요 스몰 at라고 하는 게 바로 단위 종가 함수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하고 연장해서 이런 식으로 그 펑션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0 시점에서의 단위 종가 함수는 1이 되겠죠. 그죠? 0 시점에서의 어마운트, accumulated value 원리 합계는 초기에 투자한 원금이 되지만 그죠? 여기 단위 종가 함수에서는 항상 1원이 된다. 여기 뭐 그래서
지금 위에서 t 시점에서의 그 원리 합계는 원금을 그죠? A0에 원금을 내가 투자했을 때 단위 종가 함수인 AT 시점에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바로 원리 합계 금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금을 K라고 하면 그러면 K가 상수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위에서 이제 응용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시중에서 쓰는 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자가 일정한 경우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B에는 이게 이제 무슨 함수예요, 이게? 그죠? 뭐 지수함수로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다항으로 그죠? 폴리노미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 제곱 뭐 이게 뭐 꼭 제곱이 아니고 뭐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예로 해서 이렇게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C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주어진 기간 지나면서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에서는 이자가 발생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요거 뭐 무슨 펑션이죠, 보통? 수학에서? 가우스 펑션이잖아요, 그죠? 요 기간에는 이자가 없다가 갑자기 뻥 튄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뭘까요? 요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단리, 그래서 단리, 그죠? simple interest, 그리고 요거는 복리, compound interest가 되고, 이제 지수 형태로 보통 표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저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단위 종가 함수가 어떤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죠?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죠? AT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증가하고 이런 형태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쪽이 되겠죠.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복리 그래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그래요. 컴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P 보게 되면은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컴파운디드 뭐 annually, 컴파운디드 quarterly 이렇게 나오면 아,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또 단위 기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본 단위는 1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AT의 기본적인 단위 종가 함수의 특성을 보면 일단은 다 보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죠? 여러분 제로 금리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 이제 거의 이자율 자꾸 내려가지고 제로 금리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 TV에서 봤는데 네덜란드인가 어디 덴마크인가 어디에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 돈 맡아줘서 근데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내 돈 맡아줬다고 관리 비용을 내래. 그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돈을 조금씩 더 주더라고. 와, 그래서 야,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돈을 맡겼으면 이게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원리가 증가하는 형태로 되고, 요거는 사실은 가우스 함수 점프니까 연속이 아니죠, 그죠? 보통은 연속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테이션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했던 어마운트 펑션하고 이제 단위 종가 함수로부터 예를 들어서 I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아래에 라지 IN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요게 n번째 해요. 0에서 시작해 가지고 n번째예요. 그럼 뭐예요? n-1년하고 n년 사이. 그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마운트 펑션으로 봤을 때 n년도의 그 원리 합계에서 n-1년도의 원리 합계를 빼면 n번째에 분리된 이자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요거 자체는 지금 n년째 말의 종가 원리 합계에서 n-1의 원리 합계 요거를 빼면은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실이율이라고 하는 걸 따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영어로는 이게 effective rate라 그래. effective interest rate야. 그리고 이제 연간 실이율 그러면은 이제 annual effective rat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이라는 단위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이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아까는 이제 금액이 다른 걸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간이 다른 거까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옵션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단위 종가 함수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다른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유니트화 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연간의 실이율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여러 투자 대상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나한테 더 많은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interest의 I 요거는 이제 그 대문자인데 소문자 I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정의가 돼요. 예? I가 그게 뭐예요? 실이율. 그래서 effective ratio. 그리고 명목이율은 나중에 나오지만 nominal에 명목이율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실이율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지금 종가함수니까 그죠? 1원이 사실은 뭐예요? A0이잖아요. 0 시점에서 1원 아니에요. 원금 그죠? 그랬을 때 1년이 경과했을 때 단위 종가함수의 1 요걸 뺀 게 요걸 하는 얘기죠. 그죠? 1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그죠? 뭐가 되겠어요? I라고 지금 정의하고 저게 나오지만 약간 자가당착이긴 하지만 1원을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 1 플러스 I가 된단 말이지. 그죠? A1이 A0은 1이잖아요. 그죠? 단위 종가 함수니까. 그러면은 빼면은 I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디파인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마운트 펑션하고 단위 종가 함수로 표현을 하자 이거죠. 항상 뭐예요? 내가 원금을 기간으로 봤을 때 그죠? 그 전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기간이 경과했을 때 원리합계가 얼마야?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뺀 그죠? 이자부리 금액이 얼마인데 내가 원금이 얼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그거 자체를 어마운트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고 요걸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그 연간이라고 하는 실이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0하고 1 사이로 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로. 그 기간을 저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T로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복리, 그죠? 이렇게 복리 차원에서 그때는 I가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n번째, 요번에는 이제 스몰 i니까 n번째 해에 실이율, effective rate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번째 연도니까 n-1년도에 내가 얼마였는데 1년이 경과한 n번째 얼마였어? 그럼 그 금액을 빼면 그 연도에 내가 받은 이자 금액이 되죠. 그죠? 그거를 시작하는 n-0 시점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i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초기에 설정이 돼 있지만 n번째 해에 내가 실이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야 아까처럼 그 단위 종가 함수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심플 인트레스트하고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뭐 하여튼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가우스 펑션처럼 뭔가 다른 형태의 이자를 주는 복잡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일반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연도의 실이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by definition 여기 amount 펑션으로 표시한 거고 요거는 사실 요게 지금 in이 요게 돼야 되는데 그죠? 요거 잘못했네. 여기 밑에 서브스크립트로 in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i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어마운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원금에서 유닛. 그죠? 유닛 어큐뮬레이션 단위 종가 함수 되니까 A0이 다 들어가죠. 그랬을 때 또 단위 종가 함수로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된다. 왜냐하면 A0라고 하는 게 위아래에 있으니까 subtract 돼서. 그래서 amount 펑션으로 표현한 연간 실이율. 요거는 단위 종가 함수로 표현한 연간 실이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복리가 되면 저런 식으로 안 해도 일정하게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거는 어떤 단위 종가 함수의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우리는 연간 실이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시험 문제에 뭐 달리가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심플 인트레스트하고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데피니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음미하고 의미를 생각을 하면 아, 저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봐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잖아. 실제적으로 저렇게 이자 주겠다라고 하는, 그죠? 1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저렇게 이자 주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에서는 뭐 어떻게 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단위 종가하면서 1원을 투자했을 때 T년 경과 후에 1 플러스 T 제곱을 준대. 그러니까 요거 원금이죠. 원금 플러스에 어떻게 돼요? 기간을 제곱해서 이자를 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단위 종가 함수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실이율이 30%가 되는지 구하셔. 몇 번째,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던 그 데피니션을 기억을 해야지. 항상 시작 시점에서 원금하고 시간이 뭐 경과된 1년 경과된 시점에 원리합계해서 빼면은 이자 어마운트가 나오고, 그죠? 그거를 시작 시점에 원금으로 나눠주면 그 연도의 실이율을 나는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30%. 그래서 그 기간을 n이라고 놓고 푸는 거죠. n이라고. 그죠? 그럼 앞에 단위 종가 함수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n이라고 하는 게 t잖아요. 그죠? t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t에다가 다 넣어야 되겠죠. n-1이 t잖아요. 그죠? t가 n-1이면 1 플러스 n-1의 제곱. 요거는 n이니까 t가 1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by definition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넣으면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정리를 하면, 그죠? 요거 제곱 풀어 가지고 되면은 n 없어지고, 그죠? 1 요거는 아예 없어지고 2n-1 남고 이렇게 정리되면 이게 바로 0.3이 되는 거죠. n번째, 그러니까 몇 회년도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in이라고 놓고 요걸 0.3이라고 놓으면 10분의 3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자세히 안 할 테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하면 여기에서 3분의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수년도가 아니니까, 그죠? n은 이제 정수라고 보고, 8년이 경과하면 요 단위종가 함수 하에서 1원을 투자했을 때 그 당시 8년도에 실이율이 30%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이 함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력으로 저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력을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건 뭐 간단하게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요 예제들은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습 문제가 많잖아. 연습 문제 풀이집도 따로 있어요? 그죠? 따로 있죠. 그 연습 문제. 하여튼 돈 많이 버셔. 연습 문제는 정말 그 여러 번 풀어봐요. 한번 딱 풀어가 이제 알아. 딱 이래도 여러 번 풀어봐야 돼. 근데 워터를 내가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해서 하겠어, 그지? 이거 내가 A 못 받으면은 안 받아준다는데 진짜 Theory of Interest 그 켈리슨 책이 있거든요. 그거 연습 문제 뭐 Actual Mathematics라고 바워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 연습 문제는 진짜 두세 번씩은 풀어봤던 것 같아. 딱 다시 푼다는 개념으로 해서 시험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워낙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대 차이가 10년이라며, 그죠? 그럼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 많이 풀어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 저는 이제 주력을 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은 하여튼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자, 그러면 요번엔 또 다른 형태야. 점점 복잡해지죠? 100 플러스 10t 플러스 t의 1.5 제곱이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데피니션, 기본 데피니션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히터 틀었어요? 좀 덥지? 아니요? 나만 더워? 같은 A형은 원금이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유닛 그 단위 종가가 아니고 어마운트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t에다가 0을 넣으면 원금이 되겠죠. 그죠? 그럼 되게 뭐 앞에 이거하고 관련 없는 100이 원금이 되겠죠. 그죠? 바이 데피니션 그거를 익히라고 지금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AT 단위 종가 함수는 뭐였어요? AT
나누기 over 아니 나누기 A0 원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100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100으로 밑에다 넣어주면 1 플러스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추계하게 되죠. 그러면 단위종가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1원일 때니까 1원. 그리고 이제 라지 요거는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어마운트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00에서 시작해서 그죠? 각각 그 i에 구하는 거 있죠? 어마운트 펑션으로 표현하면은 밑에 a 뭐 예를 들어서 a0분의 a1 마이너스 a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요거는 이제 엑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다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는 지금 이자량이에요. 그죠? 이자 금액이죠. 얘는 뭐예요? 2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실이율, 그죠? effective ratio. 그래서 그거는 단위종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우리가 정의한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플 인트레스트는 아까 이제 봤을 때 A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투자해 가지고 일정 기간에 이자를 얻었으면은 얘 빼. 그리고 다시 원금 그대로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또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단위 심플 인트레스트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자가 중간에 발생한 게 또 이자를 발생 안 시키고 걔는 일단 사이드로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는다. 그거를 식으로 단위종가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i의 t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년이면은 i, 그죠? 1i. 2차 년도에는 2i 이런 식으로 그죠?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복리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거 자체가 일단 내가 이 이자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저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달리를 쓰는 데도 나는 있다고 들었는데, 예? 달리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말고, 예? 정상적인 시간 말고. 내 생각에 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개. 그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재미있는 예제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 T0 시점에서 투자한 원금이 K라고 하면 T 시점에서의 종가는 어마운트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IT가 돼요. 그러면 n번째 실이율 I, n번째 실이율 요게 지금 IN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서브스크립트로 IN은 항상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by definition 요거를 따라 한다 그러면 요거가 이제 그 단위 종가 함수 펑션이니까 요게 t에다가 해당되는 거를 넣을 수 있겠죠. 딱 하면은 이렇게 n년째 실이율이 계산이 돼요. 단위인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n이 커지면은 그죠? 네? 점점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분모가 여기 플러스니까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 자체 전체가 단위 하에서의 n번째 연도의 실이율이야. 그럼 n이 점점 크게 되면 밑에가 커지니까 그죠?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위의 특징이 이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위에 대해서 하나 문제가 더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복리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이게 100일 때 단위율이 0.1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닛 그죠? 단위 종가 함수를 이미 알잖아요. 그죠? 0.1 i니까 0.1t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1원이고 그럼 단위 종가 함수를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쭉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그다음에 복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가 다 복리가 많은 거고 그러면 실제 뭐 저 부분이 실제로 이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는 게 컴파운드라고 하는 게 내가 중간에 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이자 자체를 또 원금에다가 합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 그러니까 아까 단한 거하고 이거는 복, 그러니까 겹쳐서 계속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위종 감수가 아까는 1 플러스 ti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1 플러스 i의 t승으로 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죠. 1년, 2년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왜냐하면 원금에다가 이자 더한 거, 그죠? 예? 거기에다가 또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으로 나가는 거지, 복리에서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단위종가 함수니까 거기에서 t 시점에서의 종가는 이렇게 k가 들어가고, 그죠? 이건 이론이니까 1 플러스 i의 t가 된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하에서 아까 달리해서 한 것처럼 n번 연도 n번째에, 그죠? n번째 한번 시리유를 바이 데피니션 구해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으면, 그죠? 요거 어떻게 하면 간단히 되죠? 1 플러스 i의 n-1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1 플러스 i 남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만 딱 남네, 그죠? 그럼 n이 사라져 버렸네. 아까 달리에서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n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시리율이, 그죠? in인데 여기서는 n하고 상관없이, 기간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i로 나온 거죠.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죠? n번째건 n-1번째건, 그죠? 7년도건 8년도건, 그죠? 다 i로 일정하다. 복리에서는 그래서 그 실이율이라고 하는 게 i로 일정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자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죠? 처음에 이제 그 단리, 복리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이제 복리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복리인 경우에 예제들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이율 자체가 일정하죠. 1년도고 2년도고 3년도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시에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이율들이 곱해지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죠? 이자 어마운트는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죠. 네?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게 복리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복리 하에서 아까처럼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자고요. 이건 이제 단위 이율이네. 그러니까 단위하고 복리하고 차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n년 후에 2배가 된대요. 그럼 단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위종가 함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i로 되는 거. 복리에서는 1 플러스 i의 이제 t승이 되니까 복리하에서는 같은 n년 후에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2배, 3배가 되는 그런 복리율 i를 구하시오. 그 첫 번째는 지금 이게 5%니까 0.05n이 되죠, 단리가. 그죠? 1원을 기준으로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2배가 돼요. 요 괄호하고 1이 요게 원금이니까. 그리고 1 플러스 i의 n승은 3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n을 풀면 되겠죠. 첫 번째 n 20이고 첫 번째로 했을 때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을 대입을 해서 3,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1 플러스 i를, 그죠?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n을 얻었고 여기에서 i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라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릴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 파워포인트에서 20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예? 여기 20분의 1승.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근데 계산기 이거를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거, 예전에 내가 문제 이제 낼 때 아주 그 제약이 크더라고. 아니면은 조숫자를 주나? 그죠? 응? 시험 문제는 뭐라지? 쌀집 계산기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며. 그죠? 언제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분의 1승 이거는 그 계산기로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괄호하고 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숫자를 주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쉬운 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분의 1승으로 해서 i가 계산이 된다 이거죠. 복리 이율. 자, 그러면은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거가 단리고 두 번째 거가 복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딱 보면은 0에서 시작해서 1년, 1차 년도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단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원리학계 증가하는 게. 근데 그걸 지나가고 나면 훨씬 복리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쌓인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함수 형태 요걸 기억을 하시고 혹시 P를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단리하고 복리 하는 거. 계리 1차 시험에서는 뭐 단리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기출 문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리하에서만 나오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거 의미하는 것 자체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오히려 요 단리 쪽이 더 크고 1보다 클 때는 복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또 노테이션으로 해서 이쁘게 표현한 거죠. 자,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자 쪽만 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게 항상 뭐예요? 현가, 그러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격, 현재 가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현재 가치, 그래서 present value라고 그러고 PV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근데 영어로 표현되는 거에 present value 그러면 그게 현가다. 현가라는 건 뭐냐? 역으로 보는 거예요, 역으로. 아까는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T년이 경과하고 뭐 경과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인데 지금은 T년 후에 1원인데, 그죠? 1원인데 지금은 얼마를 보느냐. 그게 어떤 의미로 봐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 개념으로 하면 기회비용 있죠, 그죠? opportunity cost지. 내가 이 1원을 사용하면서 내가 미안해요. 주류경제학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효용을 느끼잖아. 그죠? 내가 생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대신에 어디다가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그 차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시점에서 저기에 있는 얼마라는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그 오퍼튜니티를 감안해서 얼마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멋진 표현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예? 균서에서 time value of the money 그 나오면 이거는 내 현가라는 의미로 그죠? T년 후에 얼마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얼마인가 요 시간에 따른 time value of the money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표현하면은 내가 주어진 금액 얼마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 투자해야 되지라는 차원으로 이제 현가를 여기서는 데피니션을 그런 식으로 했지만 또 이제 알파벳 17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실무하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단위 종가 함수하고 달리 단위 현가 함수. 근데 이건 기간이 오히려 처음에 내가 1원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T년 후에 1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테이션이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따로 그거를 정의하지만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아까 단위 종가 함수가 AT였잖아요. T년 후에. 그죠? 그런데 내가 원금을 몰라. 얼마인지. 그죠? P라고 놓고 T년 경과한 후에 1원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데피니션으로 보면은. 그랬을 때 그냥 AT를 구하면은 P는 A의 AT분의 1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승 T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단위 현가 함수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AT라고 하는 게 T년 후에 단위 종가 함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예요? 역수로 하면 그러면은 단위 현가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돼요. 현가 그럼 프레젠트 밸류고 할인은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펑션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리로만 한번 보자 말이에요. 복리로 보면 여기에 A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건 AT분의 1이고 우리가 AT 복리 그거의 단위 종가 함수는 1 플러스 I의 T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T가 복리하의 단위 할인 함수구나. 그래서 단위 종가 함수와 단위 할인 함수 저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뒤에 가면 이제 저걸 이용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T가 1인 경우, 그죠? 1년, 0년하고 1년 사이에 단위 할인, 단위 현가 함수를
V라고 약속을 하자 이거죠. V. 그래서 새로운 그 데피니션이 나와요. V 많이 써요. V. 뒤에 가면서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니까 요거는 1 플러스 i분의 1이고 그거를 V라고 따로 디파인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V제곱, 뭐 V 3승 하면은 그게 1 플러스 i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단위 평가함수, 단위 할인함수. 복리하에서요. 복리하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단위 평가 할인 함수에서 t라고 넣게 되면 v의 t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를 v는 1 플러스 i분의 1이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보고 요 예제를 봅시다. 복리를 3%로 가정을 하고 단위 5% 했을 때 두 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금은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했을 때 3년 후에 1,000원을 만들기. 이거 0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1,000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현대투자 지금 5%를 복리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복리가 나오는 거고 단위로 하게 되면 0.05니까 3년, 그죠? 3년 후에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V하고 그러니까 단위 종가함수하고 단위 현가함수, 할인함수를 서로 교체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단위 할인함수를 현가함수를 써가지고 그죠? 종가를 구할 수도 있고 예?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두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자, 요게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실 이자율 그랬잖아요, 그죠? effective rate인데 이것도 effective rate of discount를 해서 실 할인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그 D라고 하는 디스카운트가 나왔어요. 아까는 뭐예요? 실 이자율 하면 I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interest rate 그래서 요거는 discount rate 그래서 D라고 했어요. 그럼 뭐만 달라지겠어요? 여기에서 I에서는 요게 A0였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시작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지만 실 할인율 같은 경우는 기간 1년 후에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금액으로 봤을 때 중간에 나온 금액 그걸 보면은 그 금액이 바로 단위 종가 함수로 봤을 때 D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바이 데피니션으로 이해하면 컨퓨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혼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단위 종가 함수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실 할인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실 이자율에서는 n-1.1 시점에서 평가한 거지만 이거는 an 시점에서 거꾸로 땡겨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논리적인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그죠? 지금 0하고 1 시점에 내가 1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디파인을 했죠. i만큼의 이자가 생긴다고. 1 플러스 i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i가 여기에 이제 실 이자율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어떻게 돼? 여기가 1원이야. 1년 후에 1원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때 얼마를 해야 돼? 그때 새로운 데피니션을 했죠. 저때 D만큼 그죠? 할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따로 정의가 필요하냐면 얘는 여기가 1원이지만 얘는 여기가 1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I라고 하는 거하고 D라고 하는 거를 그죠? 따로 디파인을 했지만 이쪽은 실 이자율이고 이거는 실 할인율. 그죠? 단위 종가니까 단위 종가, 단위 현가니까 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둘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얘는 여기가 1원이고 얘는 여기가 1원인 거죠. 0년도의 1원과 1년도의 1원. 그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죠?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D라고 일단 디파인을 했죠. 실할인율이 단위종 감수니까 D가 살인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D야. 그죠? 요 V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그 1-D가 여기서 투자되면 그죠? 이자가 D가 불이가 돼서 1년 후에 1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 투자해라고 했지만 그죠? 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1-D를 투자했더니 그죠? D라는 금액의 이자가 발생을 해서 1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금액이 지금 여기가 1원이고 1원인데 요쪽 거를 여기에 이자불이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그러면은 I하고 D의 관계를 안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 풀고 뭐 할 때 이자론에서는 저 우리가 디파인한 I하고 D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거를 몇 번 보고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지. 기준 자체를. 지금 1원일 때하고 이때가 1원일 때하고 이 차이가 뭐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죠? I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죠? 할인인데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1-D죠. 단위종 감수니까 A1이 1이죠. 마이너스 1-D잖아요. 그죠? 그 정리하면 1-D분의 D가 I다.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 그죠? 오케이? 처음에는 이제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좀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지. I는 D over 그러니까 1-D분의 D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런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가면 그죠? I 곱하기 마이너스 ID가 되면 D가 되죠. 그죠? 예? 요걸 갖다 여기다 곱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 요게 지금 차이가 뭐예요? I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 실이자율이면서 실이자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위종 감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D는 뭐예요? 여기에서 1원이 됐을 때 요거에 할인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D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떤 의미예요? 지금 1원인 거하고 1년 후에 1원인 거하고 그죠? ID잖아. 이 차이잖아. 둘이 똑같지 않죠? 왜? 이거는 원금 1원이고 한쪽은 원리합계가 1원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I-D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ID 차이가 나는 D만큼. 그죠? D가 차이 나잖아요. D만큼에 대해서 이자 I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는 처음 시점에 1, 여기 1의 차이인데 이런 관계까지 요 기본적인 식에서 이렇게 디라이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이자율과 실할인율의 차이는 뭐냐? 두 금액의 차이인 D를 실이자율 I만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음미를. 그래서 요 그림이 저는 되게 원래 영어로 돼 있는 거에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데서 뭐 V하고 뭐 I하고 D하고 막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외우지 말고 저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야 돼. 차이가 뭐냐? 이쪽이 1원이고 저 1년도 후에 1원이야. 그래서 1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디파인을 한 게 D만큼을 할인액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1-D와 1원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D만큼이. 그죠? 지금 0 시점에서 여기는 1원이고 여기는 1-D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인 D에 대해서 1년간 이자가 발생하는 게 DI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바로 I와 D의 차이라는 거지.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는 원금이 1원이고 하나는 1년 후에 종가가 1원이고 이 차이 금액이 그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저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그 이자론만이 아니고 뒤에 가서도 이런 식의 관계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서 많이 나와요.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사망률을 발생률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해석한 거를 이렇게 투자 금액이 1과 1-D, D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이자 불이 금액 DI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복리하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D라고 하는 거가 by definition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여기 측면으로 보면은 A1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I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 1 플러스 I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요게 1 플러스 I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또 V라고 표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V다. 이렇게 보는 거죠. D가. 그죠? 그래서 D하고 I하고 관계가 아까 여기 있었지만은 여기서도 D는 1 마이너스 V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이제 합쳐주면 1 플러스 I분의 I야. 그죠? 요거 1 플러스 I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1 플러스 I가 V니까 VI가 되네. 그럼 D는 또 VI로 표시될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V고 VI고. 자꾸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서 I를 놔두면 또 D, V분의 D가 되고 또 V는 또 1 마이너스 D였죠. 그럼 1 마이너스 D분의 D.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요 V는 1 마이너스 D다라고 하는 1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1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원금이 1 마이너스 D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미래 1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인가라고 하는 또 V하고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 자체를 딱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막 머리를 때려도 안 나가. 뭔지 원리적으로 딱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좀 잘 잡아 놓으시고 그게 많이 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V 플러스 D의 1이에요. 0 시점에서 V를 투자한다. 그죠?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D가 V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V를 투자했는데 D라는 금액을 합하면 1이 된다.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저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딱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여기처럼 요거를 넘겨서 D는 1 마이너스 그죠? V죠. 양쪽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요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얘하고 이하고 V하고 금액 차이가 D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렇게 그려서 쫙 자기가 한번 그 개념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놔야 돼요. 저게 문제를 풀 때 그죠? 생각 안 나면은 안 되잖아요. 저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권해드리는 게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I하고 D는 디파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V는 현가니까 1 플러스 I분의 1이라고 그죠? 우리가 단위 할인, 단위 현가 함수할 때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복리에 대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그림 사이에 차이했던 것들을 쭉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봤지만은 쉬었다 하시죠. 하다 보니까 또